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4일 을묘 세 번째 기사 1597년 명만력 25년 병부에 보낸 자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 국왕은 위서를 변명하는 일로 이자합니다. 의정부의 장계에 즉시 배신 권협을 시켜 그를 가지고 경사로 보내어 거짓 사신 육문도가 가지고 온 서첩을 함께 갖추어 병부에 올리고 관람한 뒤에 본첩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지난해 9월 근거를 알 수 없는 중국 사람으로서 자칫 병부의 차관이라 하는 육문도란 자가 귀부의 서첩 2장, 요동 부총병관 2의 서첩 2장, 예물 약관과 더불어 본인의 서첩 2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직이 살펴보건대 귀부와 우리나라 사이에는 공문만이 왕래할 뿐 일찍이 사적으로 서첩을 보낸 적이 없으므로 잘못 의아해서 원첩을 훗날 증거로 삼기로 하고 예물은 본인에게 살해하며 돌려주었더니 본인은 즉시 돌아갔습니다. 그해 12월에 기부 및 요동 두 지휘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위관 장언지의 품칭에 언지가 왕경에 와서 각 배신과 만나서 직접 살펴보니 병부의 차관 육문도가 국왕에게 보낸 예물의 병부에 화폐가 있었고 말로는 병부 차관이라 했으나 배첩 1개만 있었으며 이 부총병의 서첩 한 통이 있었는데 진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이것이 병부에 도착하여 사이에 내려보내는데 다시 그 안정이 병부에 도착하였다. 조사해보니 본부의 차관 중에는 육문도라는 성명이 없었고 화폐도 발급한 적이 없어 모두 허위에 속하니 마땅히 법대로 구명하여 처리해야 한다. 요동 동무순한 아문에 자문을 보내 엄히 잡아들여 병부에 압송함은 물론 자문으로 알려주어야 하겠기에 자문을 보낸다 하였습니다. 이에 육문도는 과연 사기를 친 자이나 이미 돌아갔으므로 잡아들일 길이 막연하다고 자문을 보냈습니다. 그뒤 본월 정월에 예부의 자문을 받으니 또한 전의 일로 조사하여 회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직이 삼가 생각한데 증빈 물건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있으니 의당 한번 보아야 하겠다 여겨 귀부의 소첩 2장, 요동 부총병 2의 소지 2장 및 거짓 사신 육문도의 소지 2장을 주본을 가지고 가는 배신 권협에게 붙여 직접 귀부에 바치게 하여 열람하게 하니 본 뒤 본관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이에 이자하니 살피어 시행하십시오. 자문이 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병부에 자문합니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병부에 자문이 왔는데 다음과 같다. 병부는 동봉을 완보하는 일로 이자합니다. 양방형의 제본을 아래니 성지에 아랜 것을 보았다. 일본이 책봉을 받고 책봉 사신이 부산으로 돌아갔으니 공순한 정성은 가상하다. 다만 부산의 군사가 아직껏 다 철수하지 않았으니 이미 원래 의논한 대로가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의심이 끝까지 다 풀리지 않고 있다. 병부에서는 즉시 일본 국왕에게 행문하여 그로 하여금 부산에서 철수하여 큰 신의를 완전하게 하고 또 조선 국왕에게 행문하여 즉시 배신을 차출하여 교호를 닦아 피차 혐의와 틈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사은하는 표문은 일본 사신이 양방형과 함께 와서 복명토록 하고 16경은 두 나라의 일이 완결된 뒤에 돌아오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살핀 대로 성지를 받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선조 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흠차 책봉 부사 유격 장군 심유경이 일본에서 들어왔다. 정운이 아래기를 이번에 중국 사신이 오는데 문 외에서 이미 영접하여 위로하지 못했으니 만약 관서에 도착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상께서 먼저 나아가 기다리시는 것이 예의에 합당합니다. 그래도 중국 사신인데 접대하는 체면이 있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정운에 전교하기를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 있으라는 말인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였다. 상이 남별궁에 나아가 하마연을 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먼 바닷길을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기후가 어떠하십니까? 하니 심유경이 말하기를 조정의 명을 받았기에 감히 그 수고로움을 사양치 않고 바다를 건너갔다 돌아왔습니다. 여러 차례 예물을 베푸시니 후이에 매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지방이 잔패되고 배신들이 태만하여 모든 일을 조치하지 못해 황공합니다 하니 심유경이 말하기를 현왕의 분부 매우 고맙습니다 하였다. 상이 사신과 함께 주례를 행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먼 곳에서 오셨으니 배신으로 하여금 행주하게 하여 객고를 위로하려 합니다 하니 심유경이 말하기를 이미 국왕의 성대한 예의를 받았으니 매우 고맙습니다 하고는 한 잔을 마신 후 연회를 거두기를 요청함으로 멈추었다. 상이 말하기를 외의 정세는 어떻습니까? 하니 심유경이 말하기를 양노야가 경사에 들어갔으니 반드시 중국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중국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으나 적의 정세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심유경이 말하기를 그들의 말이 매우 고약하였는데 황신이 자세히 알고 왔습니다 하고는 심유경이 피차를 왕래하였는데 일이 잘 행해지지 않아 한편 부끄럽고 한편 분노해서 병을 핑계로 연회를 받지 않았으며 또 외의 정상을 직언하지도 않았다. 파하고 나갔다. 선조 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도원수 권율의 서장이 1월 20일에 사냥하러 나온 외적들이 떼를 지어 하만 등 7읍에서 횡행하였고 또 진주, 서면, 곤양군 두 치의 직로와 제석산에도 외적 45명이 재차 왔으니 그 의도를 헤아리기가 어렵다 하였다.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비만기로 조합의 승지 유영순에게 전교하였다. 지금 적세가 매우 급한데 조치가 완만한 것이 임진정과 다름이 없다. 북병을 더 뽑는 일을 다시 의논해 속히 처리하라. 길주 목사 정문부에게 스스로 군사를 골라오게 할 것을 다시 의논해 처리하라. 강차는 아직까지 탈상하지 않았는가? 급히 기복을 시켜 다시 부를 일을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 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상도 등 사도 제찰사 이원익의 서장에 울산 군수 김태허의 치부에 외적들이 전에 정박했던 곳에 가득히 선박을 둔치시켰는데 선박은 그 포구 이마장 남짓되는 곳까지 빈틈없이 정박했다. 그 수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대개 500여 척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했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선조 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6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이 정암을 황해 감사에 인임시키다. 선조 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7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상이 대신 및 비변사 유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선이 비로 200척이라 하나 매우 많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16진이 거의 다 나온 것입니다. 행장의 군사는 두 치의 길로 해서 정탐하여 전라도를 엿보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 등은 전혀 방비를 하지 않고 있다. 한 사람도 수군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이후 성룡이 아뢰기를 그곳은 호령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군사들이 즉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간사한 아전들이 용사하여 제장의 호령이 하나도 시행되지 않았고 혹시 한 가지 명령이 내려도 수개월이 걸려오는 자도 있고 오지 않는 자도 있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하였다. 판중추부사 윤두수가 아뢰기를 이번에 도원수가 길에서 외적 2-3명을 만났다 하는데 혹시 저기 흉력을 부렸다면 얼마나 나라가 욕되게 되었을지 아득합니다. 마땅히 채찰사에게 하사하여 간이하게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런 영적을 소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순신은 조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싫어해서 한산도에 물러나 지키고 있어 이번 대계를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대소인신이 누군들 통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지중추부사 정탁은 아뢰기를 이순신은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개미년 이래 사람들이 모두 거짓되다고 하였다. 이번에 비변사가 제장과 수령들이 호령을 듣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비변사가 그들을 옹호해 주기 때문이다. 중국 장수들이 못하는 짓이 없이 조정을 속이고 있는데 이런 습성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두 답습하고 있다. 이순신이 부산 외영을 불태웠다고 조정에 속여 보고하였는데 영상이 이 자리에 있지만 반드시 그랬을 이치가 없다. 지금 비록 그의 손으로 청정의 목을 베어오더라도 결코 그 죄는 용서해 줄 수 없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순신은 한 동네 사람이어서 신이 어려서부터 아는데 직무를 잘 수행할 자라 여겼습니다. 그는 평일에 대장이 되기를 희망하였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를 잘 아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성품이 강이하여 남에게 굽힐 줄을 모르는데 신이 수사로 청가하여 임진년에 공을 세워 정원까지 이르렀으니 매우 과람합니다. 무릇 장수는 뜻이 차고 기가 펴지면 반드시 교만하고 게을러집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은 용서할 수가 없다. 무장으로서 어찌 조정을 경물하는 마음을 갖는가? 우상이 내려갈 때 말하기를 평일에는 원균을 장수로 삼아서는 안되고 전시에는 써야 한다고 하였다. 하니 좌이정 김응남이 아뢰기를 수군으로서 원균만한 사람이 없으니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깊습니다. 상당 산성을 쌓을 때 원균은 토시를 만들어 놓고 몸소 성을 쌓는 것을 감독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군의 선봉을 삼고자 한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영중추부사 이사내가 아뢰기를 임진년 수전할 때 원균과 이순신이 서서히 장계하기로 약속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밤에 몰래 혼자서 장계를 올려 자기의 공으로 삼았기 때문에 원균이 원망을 품었습니다. 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이순신은 전라 충청 동제사로 삼고 원균을 경상 동제사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균이 만약 적의 소굴로 직접 침입하면 누가 당하겠는가? 소공과 이현충의 일이 참으로 이와 같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무름지기 어사를 보내 그로 하여금 교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신으로 특별히 어사를 정해 그간의 사정을 살피게 해야 한다 하였다. 윤두수와 김응남이 함께 아뢰기를 이순신은 조용한 사람인 듯한데 다만 속임수가 많고 전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병조판서 이덕경에게 이르기를 원균의 일을 급히 조처하라 하니 아뢰기를 원균을 처음 수전에 내보낼 때 의논이 일치되지 않아 이에 이르렀습니다. 근래 변방 장수의 일을 보건대 이 운룡은 도적 한두 사람을 보면 나아가서 싸우지 않고 단지 문보만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병시 같았으며 어찌 그의 몸에 견별이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원균을 좌도로 보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좌도로는 보낼 수 없다. 김수가 아뢰기를 서성이 술을 차려 잔치를 베풀고서 두 사람이 화해하도록 하였는데 원균이 이순신에게 말하기를 너에게는 다섯 아들이 있다. 다섯 아들이란 권준, 배흥립, 김득광을 말한다.
하였으니 그의 분해하고 불평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이 덕형이 아뢰기를 군사일은 반드시 조리가 있어 마치 그물에 강이 있는 것과 같은 연후에야 두부서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전라도의 일은 매우 문란합니다. 신이 군사의 액수를 알고자 하여 무학이라 이름하여 팔도로 하여금 병조에 올리게 하였더니 황해도동은 이미 올랐는데 전라도는 잠잠하게 아무 소식이 없으니 매우 허술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사신 보내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사신을 보내지 않으면 후회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니 여성룡이 아뢰기를 사세가 이미 급하게 되었으니 보내도 도움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세로 보아 하기 어려운 것인가 의리로 보아 말하는 것인가 하니 여성룡이 아뢰기를 사세가 이미 급하게 되었으니 어찌 의리를 생각하겠습니까 하자 이는 망발이다. 대신이 어찌 의리를 생각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입에서 내어 임금에게 들려주었다는 말인가? 상이 이르기를 의리는 아무리 위급한 때라 해도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난번 황신이 갈 때는 무슨 의리가 있었기에 오늘날 성지를 받들어 사신을 보내는 것만 유독 의리가 아니란 말인가 하였다. 이 사내가 아뢰기를 신이 병으로 사실을 애 누워 있는데 미아가 급히 와서 말하기를 일변이 비상하다 하였습니다. 변이 매우 참혹합니다. 양변에 극이 있었는데 그 극은 천문지에 미세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쏘는 빛이 매우 크니 극이 아닙니다. 또 붉은 기운 또한 흉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때 어찌 천변이 있어야만 경계하겠는가? 계산년 정월 초하루에 흰 무지개가 해를 깨었는데 누군들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때 평양에서 크게 이겼으니 이번에는 청정의 목을 벨 징조가 아니겠는가? 하자 이 덕형이 아뢰기를 계산년의 신과 제독이 군중에서 나와 흰 무지개를 바라보고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7일 무어 두 번째 기사 이복남을 전라도 병마 수군철도사로 원균을 경상 우도 수군철도사로 조수준을 병조 좌랑으로 이수일을 나주 목서로 이유함을 병조 좌랑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7일 무오 세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비변사 대신 및 유사 당상인 영도령 부사 이사내 의정부 영의정 유성룡 판중주부사 윤두수 의정부 좌이정 김억남 지중주부사 정탁 김경림 김명원 호조판서 김수 병조판서 이덕경 병조참판 유영경 이조참판 이정연 상호군 노직을 인견하였다. 조화성지 이덕열 주서 조즈 사변 가주서 이순민 검열심에 이유홍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사신이 이곳에 그대로 머물겠는가 하니 여성룡이 아뢰기를 일순 동안 머물겠다고 하였는데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고 김명훈이 아뢰기를 떠날 날짜를 아직까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신에게 이르기를 수레 30량 4인 가정 80여 명을 마땅히 먼저 보낼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접반사가 묻기를 반드시 10일 전에는 미리 떠날 기일을 알아야만 인부와 말을 조치할 수 있다. 대인은 서쪽으로 갈 것인가 남쪽으로 갈 것인가 하니 그가 답하기를 내가 10여일을 머물면서 부산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남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김명훈이 아뢰기를 오늘 도감이 접대할 때 당상이 마땅히 다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가 비록 남쪽으로 간다 하지만 별로 하는 바가 없을 것이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대개 저적들이 연속해서 나오니 그일 남쪽은 한 곳도 믿을 만한 곳이 없는데 채찰사와 원수는 논의가 일치되지 않아 장관들과 수령들이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모르고 있으니 이것이 매우 걱정입니다. 군사를 조발하고 군량을 운반하여 믿을 만한 곳에 수호하면서 한편으로 농사를 지어야만 조치할 수가 있으나 적이 만약 급히 나오면 나라가 위급하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언백의 군사가 비록 남쪽으로 내려갔으나 각 고울이 판탕되어 궤향을 하기가 아주 어려우니 군사들이 피곤하면 어떻게 하려 해볼 수 없습니다. 오늘의 위급함은 끝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의 숫자가 많지 않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전일 이곳에 머물던 16진이 반드시 다 나올 것입니다. 이 적들이 진주의 경계를 출입하면서 전라도를 침범할 것 같으니 아군이 혹 서로 싸우게 된다면 반드시 그곳으로서 흔단을 삼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는 방어할 생각이 없는 듯 수사는 수군이 오지 않는다고 핑계하고 있으니 이는 무슨 말인가? 아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임시로 군대를 모집하여 수가 차지 않으면 길 가는 사람까지도 모두 붙잡아 새끼로 묶어 보냅니다. 또 채찰사의 호령은 그런 대로 따르지만 감사 이하의 호령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군기는 일각이 위급한데 더군다나 이처럼 완만했어야 되겠습니까? 양남의 일은 그렇지만 충청도는 조금은 두서가 있으니 괜찮을 듯합니다. 병사 이시연이 3년 성을 지키고자 하여 이미 그곳에다 군사를 모으고 군령을 옮겼다고 합니다. 3년성의 길은 황간 영동과 접해 있어 적의 길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라도 남원은 요충지인이 만약 이 복람이 그대로 그곳을 지키면 반드시 방어할 일이 있을 것인데 지금은 최염이 가서 지키고 있습니다. 정주 역시 요충지인데 이 두 고장이 괴멸되면 다시는 해볼 수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데 만약 산성을 지키려고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그 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각 고을에다가 산성을 만들어 농사를 지으면서 지키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목천의 백성들이 산성을 쌓기를 원하고 충주 역시 그렇습니다. 수백 리 지경의 산성 하나로는 어려운 형세입니다 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전일의 권율이 소신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보니 행장이 바야흐로 강화를 말하는데 고성 곤양 근처에 적도들이 쳐들어왔으므로 이것을 행장에게 말했더니 행장은 그 적은 나의 무리가 아니다. 조선에서 비록 그들을 죽이더라도 내가 가서 구할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이 선거의 이순신 등으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영등포에 진을 치고 있는 적과 싸우도록 했더니 장문포에 진을 치고 있던 적들이 와서 구원하고 장문포에 진을 치고 있던 적과 싸우면서 영등포에 진을 치고 있는 적들이 와서 구할 뿐 행장의 군사들은 관망만 하고 있으면서 구원할 만한데도 끝내 와서 구하지 않았으니 역시 오는 대로 격파해야 합니다. 원수가 길에서 외적 5, 6명을 만났다고 하는데 저기 만약 원수가 고단함을 알았다면 말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채찰사 역시 간약한 사람인데 행동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비변사에서 이순신의 죄상을 이미 헌의했으므로 이순신의 죄상은 상께서 이미 통촉하시지만 이번 일은 온 나라의 인심이 모두 분노해하고 있으니 행장이 지휘를 하더라도 역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급할 때 장수를 바꾸는 것이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이순신을 퇴직시켜야 할 듯합니다 하고 정탁이의 아뢰기라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만 위급할 때 장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라 나는 이순신의 사람됨을 자세히 모르지만 성품이 지혜가 적은 듯하다. 임진년 이후에 한 번도 거사를 하지 않았고 이번 일도 하늘이 준 기회를 취하지 않았으니 법을 범한 사람을 어찌 매번 용서할 수 있는가? 원균으로 대신해야 하겠다. 중국 장수 이 제독 이하가 모두 조종을 기만하지 않는 자가 없더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걸 본받는 자가 많다. 외영을 불태운 일도 김난서와 안유가 몰래 약속하여 했다고 하는데 이순신은 자기가 계책을 세워 한 것처럼 하니 나는 매우 온당치 않게 여긴다. 그런 사람은 비록 청정의 목을 베어오더라도 용서할 수가 없다 하였다. 이 사내가 아뢰기라 임진년에 원균의 공로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라 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절들이 모고 본받기 때문이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라 신의 집이 이순신과 같은 동네에 있기 때문에 신이 이순신의 사람됨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라 경성 사람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라 그렇습니다. 성종 때 사람 이거의 자손인데 직사를 감당할 만하고 하다고 여겨 당초에 신이 조선만으로 청거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를 잘 하는 사람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성품이 굽히기를 좋아하지 않아 제법 취할 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곳 수령으로 있을 때 신이 수사로 천거했습니다. 임진년에 신이 차령에 있을 때 이순신이 정헌이 되고 원균이 가선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작상이 지나치다고 여겼습니다. 무장은 지기가 교만해지면 쓸 수가 없게 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때 원균이 그의 동생 원전을 보내 승전을 알렸기 때문에 그런 상이 있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거제에 들어가 지켰다면 영등 김해의 적이 반드시 두려워했었을 것인데 오랫동안 한산에 머물면서 별로 하는 일이 없었고 이번 바닷길도 역시 요격하지 않았으니 어찌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체대하는 사이에 사세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전일에 그렇게 계달하였던 것입니다. 기변사로서 어찌 이순신 하나를 비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은 조금도 용서할 수가 없다. 무신이 조정을 가볍게 여기는 습성은 그들을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이순신이 조산만으로 있을 때 김경률 역시 녹둔도에 둔전하는 일로 마침 그곳에 있었는데 이순신과 김경률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순신이 밤중에 호인 하나를 잡아 김경률을 속이니 김경률은 바지만 입고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김경률은 허술한 사람이어서 그처럼 위태한 곳에 계엄을 하지 않았고 이순신은 같은 변방의 장수로서 서로 희롱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가 그런 일을 일찍이 들었다. 김경률은 매양 공을 세우는데 뜻을 둔 사람인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평일에 자부하던 기계를 어찌 난시에 시험해보지 않는가 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신이 임진년에 데리고 오다가 용인에서 철환을 맞았는데 지금은 순찰사 둔정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로 허탄한 사람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사람이 평소에 스스로 그런 이름이나 쓸 정도이고 칼솜씨는 사람을 대적할 만하니 500의사 같은 사람이다고 하였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평소에도 화를 잘 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팔에 병이 났습니다 하였다. 이정영이 아뢰기를 이순신이 거제도에 들어가 지키면 좋을 줄은 알지만 한산도는 선박을 감출 수 있는 데다가 저기 천심을 알 수가 없고 거제도는 그만이 비록 넓기는 하지만 선박을 감출 수 있는 곳이 없을 뿐더러 또 건너편 안골의 적과 상대하고 있어 들어가 지키기 어렵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들어가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경의 생각은 어떤가 하자 이정영이 아뢰기를 신은 역시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렇습니다. 원균은 사변이 일어난 처음에 강계하여 공을 세웠는데 다만 군주를 돌보지 않아 민심을 잃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품이 그처럼 포악한가? 하니 이정영이 아뢰기를 경상도가 판탕된 것은 모두 원균에게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상이 내려갈 때 원균은 적과 싸울 때나 쓸만한 사람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짐작할 수 있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인심을 잃었다는 말은 우선 치지 도의하고 주사로 써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얻기는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있는데 쓸만한 사람이다. 하니 이정영이 아뢰기를 원균만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균은 자기 소견대로만 하고 고칠 줄은 모른다. 채찰사가 비록 논리적으로 개유해도 고치지 않는다고 한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대개 나라를 위하는 데는 성심이 있습니다. 상당 산성을 쌓을 때 온막을 만들고 자면서 역사를 독촉해 수축하였습니다. 하고 이 사내가 아뢰기를 상당 산성을 수축할 때 위력으로 역사를 감독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고 이 정영이 아뢰기를 상당 산성의 역사는 비록 이루어졌지만 도로 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채찰사가 이순신과 원균에게 분부하는 일이 있으면 비록 온당하지 못하더라도 이순신은 그런대로 면종을 하지만 원균은 노기를 내어 청종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그의 공을 빼앗아서인가 원균을 좌도 주사에 임명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인을 진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 정형이 아뢰기를 이순신과 원균은 서로 용납하지 못할 형세입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원균은 매양 이순신이 공을 빼앗았다고 신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덕렬이 아뢰기를
이순신이 원균의 공을 빼앗아 권준의 공으로 삼으면서 원균과 상의하지 않고 먼저 장기한 것입니다. 그때의 외선 안에서 여인을 얻어 사실을 탐지하고는 곧장 장기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 이르기를 그때 외장이 3층 누선에 앉아서 관을 쓰고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그 배가 매우 허술하였기 때문에 우리 배와 만나 즉시 부서졌다 한다. 외선이 지금도 그곳에 있다 하니 전선을 포착했다는 말이 반드시 허허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하고 또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는 중국 사신을 지대하느라 주사와 격군이 아직 전동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일은 모두 이순신만을 책할 수는 없다. 김수가 아뢰기를 불태우는 일을 이순신이 처음에는 안위와 미리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불사르니 이순신이 도리어 자기의 공로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정형이 아뢰기를 변방의 일은 멀리서 헤아릴 수 없으니 서서히 처리해야 합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이것이 사실이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 사람의 죄가 그렇기는 하나 지금부터 책령해야 합니다. 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이순신과 원균을 모두 통제사로 삼아 서로 세력을 협조토록 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리고 두 사람을 나누어 통제사로 삼더라 반드시 조절하여 절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원균이 앞장서서 싸움에 나가는데 이순신이 물러나 구하지 않는다면 사제가 어려울 것이다. 아니 응남이 아뢰기를 그렇게 한다면 이순신을 중죄에 처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날 이 현충의 일도 있었으니 반드시 문관으로 하여금 두 사람을 조절하게 하여 기탄하는 바가 있게 해야 한다. 그가 이미 통제사가 되었으니 수군을 모아야 하는데 어째서 정돈하지 않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겨울이면 격군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올해 10월이면 격군을 풀어주는 것이 이미 규례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신이 남원에 갔을 때 이순신이 군관을 남원에 보내 군사를 모집하다가 그곳 병방을 참하기까지 하여 백성들이 잇따라 소란하고 곡성이 하늘에까지 사무쳤습니다. 군관을 불러서 물어보았더니 그들의 멀고 가까운 친척까지 붙잡아 갔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군사를 모을 즈음에 상스럽지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날에는 군사를 뽑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전에는 공사천과 잠류군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날에도 어찌 업무하는 사람이나 제이색군이 없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충청도는 병사를 모집하여 소고군으로 삼은 자가 500여 명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시발이 거느렸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선봉군 800여 명 역시 조련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쓸만하고 그 외에는 쓸만한 군사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밖에 어찌 제이색 군사가 없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선봉군 800여 명 외에 출신 업무한 사람들을 점차 뽑아야 하는데 원수가 충청도에 전령하여 1만 명을 먼저 뽑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부득이 전결로서 괄군하니 사람들이 산골짜기로 도망하여 서로 모여 도둑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8결로 괄군하면 호미를 든 무리들일 테니 소란만 할 뿐이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절대도 아니고 소고도 아니므로 의갈 곳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8결로 괄군하는 것입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경계의 군사는 이미 소고를 맞춰 fun간으로 파총을 삼았으니 만약 조발함이 있으면 8결로 괄군하는 경우처럼 흩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령은 을의 서반의 직함을 겸하니 이는 군사를 거느리는 직임이므로 수령도 적과 싸우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한간 문교만을 승상하여 각 고을에 훈도를 두고 있는데 군사훈련도 훈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경기를 보건대 파총의 고난이 수령보다 큽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군사 양성을 위해서는 먼저 군량을 비축하기를 진서에 인용된 관자에 있는 대단속의 말처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결코 군사 양성에 능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을 조발을 주관하고 수령은 백성만 다스리면 어떻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군사훈련도 훈도의 제도처럼 하면 옳을 듯하다. 그러나 수령은 적과 싸우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경계의 군사를 징발하면 며칠 안에 모두 모집할 수 있지만 충청도의 군사를 징발하면 반드시 때에 맞춰 조발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소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수령이 고구를 비우고 전쟁에 나아가면 사나운 도적들이 생기게 될 것이니 이것이 염려입니다. 그리고 변방의 소식을 전하는 일도 반드시 지체될 것입니다. 하고 김수가 아뢰기를 경기의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령들이 파총에게 군사를 빌기 때문에 감사가 중국 사신이 올 때 인부를 조발하는 것을 어렵게 여겨 부득이 수령으로 파총을 겸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령들이 군량 운반하는 일을 모두 파총에게 미루고 있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군량 운반하는 일은 수령이 맡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균에게 수군을 나누어 통제하게 하는 일을 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이 덕경이 아뢰기를 그 사람이 하고자 하면 신의 생각에는 마땅하다고 여기나 서로 제지하고 방해하는 걱정이 있을까 싶으니 중국 제도의 참장이 전쟁을 하면 독전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게 해야 합니다. 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종사관으로 독전하게 하면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조절하게 하여 보내야 한다. 아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한 효순에게 독전하게 하면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독전하는 사람이 한 곳에 있으면 그는 반드시 꺼리는 바가 있을 것이다. 또 병사는 누구를 대신할 것인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그곳 인심은 나주 목사를 병사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하서하여 위유하고 두 사람을 책녀해야 합니다. 이 덕경의 아뢰기를 박진의 말로는 이순신의 군과 눈이 원균이 있는 곳에서 돌아왔는데 군중에서 사설로 고동하여 주장을 배척했다 하여 군관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점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도량이 좁다 하니 이 덕형이 아뢰기를 채찰사가 종사관까지 보내 품하였는데 이곳에는 다만 하서만 했을 뿐 별달리 좋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이와 같이 하면 말할 수 없게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지난 겨울에 원수의 장계를 보니 감사 이 용수는 뜻을 펴지 못하고 있다 하기에 내가 매양 괴이하게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대개 채철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사람들의 호령이 서로 견제되는 것이 염려할 만하다. 하니 이 사내가 아뢰기를 호령이 서로 견제되면 반드시 패하는 법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종사관에게 이르기를 원수와 채찰사 사이에는 전쟁에 임해서는 품성할 겨를이 없으나 보통 때에는 모든 일을 상의하고 의논하여야 한다. 어찌 채찰사가 백성들만 살필 수 있겠는가 하였었다. 하니 이 덕형이 아뢰기를 채찰사가 한번 호령을 내렸는데 또 도원수가 호령을 내리니 호령이 여기저기서 나오면 사세가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처럼 한 사람은 군량을 주관하고 한 사람은 군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명호는 다르나 한 아문이니 이 제독은 군사를 주관하고 송응창은 군량을 주관하는 일과는 같지 않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두 사람의 의논이 서로 달라서 원수의 뜻은 4-5만의 군사를 주발하고자 하고 채찰사의 뜻은 산성을 수축하고 청량하면서 기다리고자 하니 두 사람의 뜻이 서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하 장관들이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모릅니다. 만약 한 아문을 만들면 원수는 마땅히 부원수가 될 뿐이며 도원수로 칭호하면 도원수는 싸움만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밖에서 헤아리건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 덕형이 아뢰기를 큰 진을 만들어 적이 오는 길을 차단하는 데는 본도에 있는 병마로 하고 부족하면 전라도 무사와 충청도의 선봉이 능력한데 왜 전결로 군사를 뽑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해야 한다. 원견은 오늘 정사에서 해야 하는가? 하니 이 정영이 아뢰기를 원견을 통제사로 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으니 경솔이하지 말고 자세히 살펴서 해야 합니다. 하고 이 사내가 아뢰기를 요시라와 행장은 후대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뒤에도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부에서 성지를 받들어 이자 했는데 경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처리해야겠는가 하니 이후 성룡이 아뢰기를 일본이 부산의 군사를 철수하며 조선이 사신을 보낸다 하였는데 심유경에게 말하기를 만약 부산의 군사를 철수시키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신을 보내겠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 젖은 이미 유시하였으니 빨리 의논하여 정하라. 한갓 의논만 할 일이 아니다. 의논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반드시 평수기를 사로잡아야 할 것이다. 물러가 속히 의논에 정하라. 또 손경락에게는 낱낱이 치부할 필요는 없고 장계가 오면 바로 호응원에게 보이라.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저들이 만약 사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병으로 바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황제의 명령이 이미 내렸으니 사신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황신을 보냈으니 어찌 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